자, 볼게요. 여러분들, 업무용 승용차. 어제 적어드렸죠? 이 업무용 승용차 몇 대차 나왔는지. 안 적어드렸나? 적었어요? 네. 자, 이론하고 실기 둘 다 잘 나와요, 여기는. 자, 보시죠. 근데 여러분들, 일단, 여기 업무용 승용차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말문제도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는, 이게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 전부 다 매입세 불공제잖아요. 그죠? 그냥 업무에 쓴지 업무에 안 쓰는지 세무서가 알 길이 없으니까 전부 다 업무와 무관하게 쓴다라고 생각해서 다 매입세 불공제인 거예요. 하지만 법인세하고 소득세는 달라요. 왜냐하면 업무에 쓰는 것만큼 비용,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랬을 때, 자, 여기 보시면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요, 두 개로 나누셔요, 두 개. 어떻게 나누시냐면, 첫 번째,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이외의 비용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줌. 이걸 꼭 해야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이면 뭐 우리가 보험료도 있을 거고, 자동차세도 있을 거고, 뭐 우리가 기름값도 있을 거고, 그죠? 다양하게 있겠죠? 자, 이렇게 나눠요. 나눠가지고요.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만큼 송금. 반대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비율만큼은 송금 불산입.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무 사용 금액을 따져가지고 업무에 사용한 금액만큼은 송금으로 인정하고요. 반대로 업무에 쓰지 않은 것만큼은 우리가 송금 불산입 3회 유출로 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하면은요. 말 문제 다 마인드맵으로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따지냐면은요. 첫 번째가 일단 자동차 전용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플레임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거든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가 임직원이 자동차를 타다가 사고 우리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임직원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때만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줄 수 있는 보험을 우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다라고 불러요. 알죠? 실제로 임직원이 아니라 가족들이 타서 사고 냈다. 안 돼요. 절대. 알죠? 안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가 먼저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우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아예 안 했대요.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은 0%로 봐요. 그래서 말문제 대비요. 말문제를 어떻게 출제 하냐면 우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송금 불산입한다라는 표현을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우리 시험에는 당연히 어렵게 내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요. 그죠? 자, 2단계. 자, 가입을 했대요.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금액의 중요성 기준이 있어요. 금액의 중요성. 그 금액의 중요성을요.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을 1,500만 원 이하면 중요하지 않고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을 합쳤더니 1,5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업무 사용 비율은 100%로 해줘요. 말문제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100이란다. 1,500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일지를 적으래, 일지. 일지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주행한 거리 있죠. 자동차를 타가지고 주행한 거리 중에 업무에 쓴 거리를 적으래요. 알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일지가 있으면 우리가 총 거리 중에 업무에 쓴 거리만큼을 업무 사용 비율로 봐줘요. 그죠? 근데 이건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요 업무 사용을 따질 때 출퇴근 거리도 업무에 사용한 걸로 인정해줘요. 아시죠?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가끔씩 출퇴근 거리만 딸랑 줄 때 있거든요. 알죠? 그러면 그건 업무에 쓴 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일지가 없대요. 그럼 일지가 없으면 0%냐?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우리 마치 그거 있잖아요. 세율. 2억까지는 9%고 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19% 따진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100% 인정해주죠. 일지란다.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1,500만 원 이하면 무조건 100% 인정해주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500만 원 초과했고 일지를 적지 않더라도 1,5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인정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일지가 없으면 총 비용 중에 우리가 1,500만 원만큼 1,500만 원까지가 업무 사용비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걸 마인드맵으로 말문제로 내버리거든요. 알죠? 잘 대비하시고 되셨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으로 나누잖아요. 맞죠? 다시 감가상각비는 한도가 있어요.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있죠. 맞죠? 왜냐면 우리 이미 했었지만 한도 같은 거 따지기 전에 먼저 송금 부인된 게 있다면 그걸 제외하고 한도하고 비교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 있죠. 얘는 다시 8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800만 원 한도.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말 문제 들어보실게요. 이거 맞는 문제인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자, 시험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해요. 만약 이렇게 출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임직원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가입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래요. 이하면은 우리가 송금 불산입 때는 감가상각비는 없다. 맞아요? 틀려요? 응? 여기 임직원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송금 불산입 되는 금액이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럼 표정이 뭔 소리야? 이 표정인데요. 그죠? 뭔 소리야? 그 표정이죠. 아니면 뭐 애매한 맞는 것 같고 틀린 거 그거예요? 틀려요. 왜요?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이고 이외의 비용이 400만 원이래요. 그럼 다시 800만 원 또 따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200만 원이 송금 불산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무리 업무 사용 비율이 100%지만 감가상각비는 다시 800만 원도 또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액 우리가 송금불산입 되는 금액은 없다. 송금불산입 되는 감가상각비는 없다. 그럼 틀린 거예요. 됐죠? 말장난 조심하셔야 돼.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800만 원 한도는 1년치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차를 언제 샀냐면 올해 7월 1일 주고 샀어요. 7월 1일. 그럼 당연히 얘는 400만 원 한도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800만 원은 1년치 한도다. 그렇죠? 그래서 12분의 보유기간 월수. 그렇죠? 물론 컴퓨터 다 해줘요. 하지 마시고. 그렇죠? 제가 조심해 주세요라는 것만 여러분들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있죠? 그럼 우리 송금불산 유보죠, 여러분들. 그래서 송금, 불산입, 유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아래에 있는 건 별로 의미 없다. 시험에 안 내요. 알죠? 아직. 아래에도 띄울 게 있어, 아래. 아직. 그래서 가끔씩 PPT 챙기세요, 여러분. PPT 챙기시는 게 좋긴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규제를 만들었더니 이제 머리를 쓰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우리가 요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내가 감가상각하면 800만 원 한도를 적용받잖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 차를 빌리는 거예요. 머리를 쓴 거야. 그럼 차를 빌리면 내가 생각해요? 아니면은 그 빌려주는 회사가 생각해요? 빌려주는 회사가 생각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800만 원 한도를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난 감가상각 안 하니까 빌렸으면. 맞죠? 그래서 요런 애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맞죠? 항상 세법은 예, 만들었더니 그걸 악용을 머리 써가지고 딱 해. 그래도 세법이 이런 것도 있었구나. 다시 만들어. 그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뭐도 내냐면 렌트 있죠. 렌트는 뭔지 아실 거예요. 렌트는 기존에 쓰던 차를 빌려 쓰는 거. 맞죠? 렌트랑 그다음 리스. 리스는 새 차를 빌려 쓰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요. 자, 이 아래 거 보시면 돼, 아래 거. 자, 아래 건데요. 우리가 렌트 있죠? 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봐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고, 이건 안 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요 운용리스가 중요해요. 운용리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용리스, 리스가 뭐냐 들어보실게요. 자, 리스는요, 내가, 나는 새 차가 필요해. 지금 당장에 돈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리스 회사에다가 제가 만약 예를 들어 제네시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리스 회사가 제네시스를 사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리스 회사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리스 회사가 사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리스 회사가 내요. 응? 사는 사람이 내야 되잖아,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보험료도 리스 회사가 내요. 자동차 보험료도요. 그렇죠? 자동차 회사 걸로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예, 그리고 수선비도 리스 회사가 부담을 해요. 수선비도요. 물론 내가 일부 부담을 하냐 안 하냐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건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거나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보전을 하는 게 있고 보전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가 누가 갑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 무시하고 원칙은 수선비도 리스 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를 리스 회사가 부담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스 회사면 리스해 줄 때 어떻게 할까요? 리스료에다가 뭐까지 받아내버려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까지 포함해서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당연히 새 차니까 리스료 전체를 원래 감가상각비로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리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감가상각비를 발라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순수한 감가상각비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는 제외한 게 순수한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임차료는 리스료입니다.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본다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감가상각비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요거 많이 주의하시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원래 송금불산임 유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여기 얘도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낸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있죠. 렌트든 리스든. 맞죠? 요때는 기타 사유출로 가요. 왜 기타 사유출인 이해되시죠? 우리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장부와 세법의 자산부채의 차이잖아요. 근데 빌리면 내 차가 아니니까 자산의 차이가 없죠. 맞죠? 없으니까 당연히 유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차면은 당연히 자산의 차이가 나니까 유보할 수 있지만 이해되세요? 근데 당연히 리스 회사나 렌트 회사한테 소득세를 때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는 원래 그런 걸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하는 건 컴퓨터가 알아서 검색을 해주긴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단계가 2단계잖아요. 1단계가 여기 업무 사용 비율 계산해 가지고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거 송금불산이 사유줄 하나랑 2단계 업무용 승용차 다시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 원 따진다.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감가상각비 있죠. 요 감가상각비는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아니라요. 적지 마세요. 곧 띄울 거니까. 이게 세법상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면 이게 2단계. 2단계가 업무 사용 비율 따지고 3단계가 800만 원 따지고 1단계가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구해요. 이제 원래. 그렇죠? 요거도 말문제로 출제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말문제도 출제하고 실기로도 내고요. 자, 보시죠. 아, 그리고 요거. 맞아. 이거 최근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있죠? 업무용 승용차는요, 처분 손실이 800만 원 한도예요. 800만 원 한도. 해가지고, 우리가 처분 손실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해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자, 그럼 페라리 뭔지 아시죠? 그 뚜껑 열려있고, 막, 일반적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페라리. 10억이거든요, 10억? 아니, 저도 알기만 해요, 여러분. 알기만 해. 그렇죠? 뚜벅이가 최고야. 저 다리가 있는데 왜 차를 타고 다녀? 자, 농담이고. 아무튼, 근데 그거 하면 자동차세 무작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거의 한 200만 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100, 180? 어우, 그거 어떻게 하냐. 자, 페라리를요, 10억 주고 취득한 거예요. 그랬죠. 취득했고요.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내용 연수는 무조건 5년으로 하거든요. 좀 이따 할 거예요. 5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해요, 무조건. 뒤에가 살 거니까 적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1년째 장부에서 감가상각비를 얼마 적었냐면, 2억을 적은 거, 2억. 내용 연수 5년이고 정액법 잔존가치 0이니까. 맞죠? 근데 세법상 한도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도는 800이거든요. 다 업무에 썼다고 가정하고. 그죠? 페라리 갖고 그냥 다 업무 쓴 거야. 가정해, 그렇게. 그죠? 잉 끌고 만난 거예요. 그냥. 가정해요. 800만 원 한도. 그죠?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면, 송금 불산이 해가지고, 이때 1억 9,200만 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보라고. 맞죠? 요렇게. 자, 근데 짱구를 굴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기억나시죠?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되면 유보 추인된다. 그럼 얘를 팔면 돼요. 그렇죠? 1년 지나서 팔면 1억 9,200만 원에다 송금 우리가 산입 추인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무사 밥은 아니잖아. 또 만들었지. 이것도 있구나. 그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장부에서는 이렇게 적혀져 장부에서는 어떻게 적혀 있을 거냐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적혀 있겠죠. 차량운반구 10억.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2억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상태표상. 맞죠?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우리가 스포츠카나 이런 비싼 애들은 1, 2년 타면 값이 푹 떨어지죠. 맞죠? 그래서 지금 장부상에는 8억이지만 지금 시세는 4억밖에 안 한대, 4억. 그렇죠? 그럼 회사가 어떻게 분개를 했을 거냐면 대변에 그냥 퉁쳐서 할게요. 대변에 차 8억. 그렇죠? 그리고 현금 4억.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처분 손실 4억 이렇게 적은 거예요. 맞죠? 그럼 일단 이거 추인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맞죠? 만약에 이 한도가 없으면 처분했으니까 이제 차이가 났던 자산에 차이가 없잖아요. 처분했으니까 다 소멸이니까. 맞죠? 그러면 회사가 처분 손실 4억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법은 800만 원 한도 또 떠가지고 3억 9,200만 원을 또 나누어서 송금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10년간 80만 원 한도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보 추인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은 처분 손실 회사가 계산한 것 중 800만 원까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장난칠 수 있으니까. 아셨죠? 이 정도만 우리 더 이상 가면 너무 어려운 게 돼요. 세무사 시험이 돼버려요. 아셨죠? 대신에 처분 손실 그러면 한두 초가 뜨겠죠? 그럼 이때는 무조건 기타 사유출이에요. 왜요? 처분하면 장부에 차가 없잖아. 자산의 차이가 없어. 그래서 얘도 기타 사유출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800만 원 한도 초가 넘잖아요, 여러분들. 넘으면 우리가 송금불산이 기타 세출이에요. 그렇죠? 임차든 처분 손실이든 내 차가 아니거나 아니면 차를 팔았으면 자산의 차이가 없으니까 되시겠죠? 감가상각은 자산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이걸 시험에 내가지고 최근에 이거 안 나올 거예요 했다가 나와가지고 제가 욕은 안 했지만 분명히 수강생분이 욕은 안 했어요. 그 카톡에다가 대놓고는. 근데 분명히 속으로 쌍욕을 했을 거예요. 저 새끼 안 가르쳐주는데 나왔다고. 저 새끼는 저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알죠? 그래서 제가 양심 찔려가지고, 이거 너무 안 나오던 건데 나와서 죄송해요. 라고 단톡방에 올렸는데 답장이 없어. 삐지는 거죠. 그래서, 삐지셨구나. 예전에는 답장 잘해주셨거든요. 선생님 괜찮아요. 이렇게, 확실히 시험하다 보니까. 댓글 너무 죄송하더라고. 아시죠? 아무튼, 꼭 알고 계세요. 자, 다시 그럼 앞으로 갈게요. 자, 다시 보시면 여기.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 따지기 전에 세법상 감가상각비부터 먼저 발라내요. 했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럼 장부에서 감가상각비를 적겠죠? 적으면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발라내려면 본래 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요게 중요해요, 요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건 당연히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라는 건 이해되시? 송금불산 유보니까. 맞죠? 우리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를 송금불산 유보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얘가 중요해. 요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감가상각비는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를 하는 게 원칙이 아니죠. 우리 시행보조액 뜨면 세법이 인정하잖아요. 맞죠? 근데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 이거 추인 아니에요? 맞죠? 송금산이 마이너스 유보한다라는 건 뭐냐면 한도 미달액을 강제로 송금 먹여버리는 거예요. 응? 우리 아까 시행보조 우리 아까 감가상각 의제 맞죠?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면 한도 미달 강제로 먹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에 대해서도 강제로 송금 산입시켜버려요. 중요해요. 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자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면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은 세무정 없어요. 원칙이. 과거에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하지만 업무용 승용차면 무조건 우리가 송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 무조건 해야 돼요. 일단. 자, 일단 왜 그런지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 왜 이렇게 강제로 하는지가 여러분들 되시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들어보시면. 자, 만약에요. 자, 들어보실게요. 만약에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안 했어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안 했으면 업무 사용비율 몇 프로예요? 0%죠, 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적은 비용들이 다 송금불산입 사유출이 돼버려요. 맞죠? 그게 만약에
그 임원차면 상여로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회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원칙은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사항이잖아요. 그럼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장부에다가 감가상각비를 안 적으면 돼요. 이거는 0이라는 거 0, 0. 안 적으면 원칙은 뭐예요? 결산조정사항이면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0이잖아요. 세법이. 그래, 인정? 이거죠, 인정. 만약에 한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가 1,000만 원이래.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인데 이게 결산조정사항이면 어떻게 돼요? 송금산이 없잖아요. 맞죠? 그럼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그냥 0이죠, 0. 동의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그럼 보세요. 그럼 여기로 오면 그럼 세법상 감가상각비 0이죠, 여기. 0. 근데 업무 사용 비율이 0%잖아요. 0%인데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0이죠. 그럼 0이면 송금불사에 사유출 될 게 없어요. 맞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되게 낮으면 감가상각비를 한도보다 적게 적으면 돼요. 맞죠?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요. 높으면 한도까지 채우면 돼요. 꽉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져올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 다시 앞으로 가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그럼 여기 지금 강제상각이라면서요. 그러면 이때는 송금산입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강제상각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송금산입 1,000만 원, 0.1억이라고 할게요. 1,000만 원 마이너스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선생님 좋은 거잖아요. 송금산입이면 법인세 줄어드는데 맞죠? 여기까지 놓고 보면.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0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송금산입 시켰으니까 세법상 감가상각비 0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다시 앞으로. 그럼 이제 여기가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이잖아요. 아까 사례에서 임직원 업무 사용비 0%였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안 했으니까. 그럼 다시 송금불사님 여기에 1,000만 원 상여 이렇게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송금산입하고 송금불사입 퉁치면 법인세 효과는 없어요. 하지만 소득세를 두드려 맞아요. 제재요, 제재.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까 송금산입 시킨 것하고 송금불산입 하는 거하고 퉁쳐버리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는 없잖아요. 대신에 해당 상여로 처분되니까 해당 임직원이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업무 사용 비율이 적었을 때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도보다 미달하게 적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결론부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외우시는 거예요. 이 업무용 승용차가 언제 들어왔냐면 2016년도에 들어왔거든요. 2016년도. 그래서 무조건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한도보다 미달하게 적어도 송금상이 두드려 패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거 조심.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차량 운반구면 건물 아니니까 원래 정액법하고 정률법 둘 중에 선택 가능하죠? 근데 업무용 승용차 그게 안 돼요. 무조건 정액법 강제예요.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뒤지게 잘 나와요. 알죠? 다 물어봐요. 막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칩니다. 알죠? 아니면 정률법으로 한다. 이렇게 장난치거나. 알죠? 그리고 내용연수는 선택할 수 없어요. 5년입니다. 무조건. 신고 내용연수 안 돼. 이걸 다 시험에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외워두시는 거예요. 취지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아까 했던 감가상각 의제하고 똑같아요. 아까 우리 맞죠? 항상 감가상각 의제는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를 제재하기 위한 거예요. 알죠? 결산조정 사항이라는 거 악용해가지고. 알죠?